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업무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는 그 과정이요. 원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이 참 많거든요. 아무리 처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 그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지금 직장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근무할 생각이 없다거나 어차피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대충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지금 직장에서 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실수를 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실수를 하기라도 한다면 반성도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외우고 체크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더 긴장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알려드리자면, 실수를 딱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면 왜 실수했는지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실수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좋은 태도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업무 습관, 그리고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사소한 업무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라. 신입사원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죠. 오히려 작고 사소한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 업무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만약에 중요한 미팅 일정을 잡는 일이라면 이 미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시간, 장소, 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되죠. 근데 일정만 잡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회사의 일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참가를 해야 하는 다른 회사의 사람들에게도 민폐가 되죠. 만약에 납기를 맞춰야 되는 일이라면 납기를 못 맞추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손해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배상을 상대 회사에 몇 배로 해줘야 되기도 합니다. 업무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업무를 누락하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완료한 일을 체크해 나가는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업무 일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일정을 분배하고 그리고 업무를 누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업무 관리 툴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업무 일정을 쉽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완료한 일을 체크를 할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두 리스트를 사용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로그인을 하면 투두리스트 소프트웨어가 이 PC에도 있고요. 바로 휴대폰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즉시 그 마감일을 캘린더로 적어보세요. 이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를 활용하시면 내 스케줄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특히 팀도 구글 캘린더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유가 가능하죠. 만약에 캘린더에 적었다면 그 최종 마감일만 적는 게 아니에요. 업무를 다 쪼개서 일정을 분배해서 만약에 20일까지 업무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면 10일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엔 또 20일까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겠다 라던가, 아니면 1일까지는 무슨 업무를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2일까지 무슨 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에다 계속 올려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락이 좀 생기지 않겠죠. 매주 월요일에는 이번 주까지 마감해야 되는 일을 체크하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내가 월요일날 체크한 것들을 마감했는지 확인을 해서 업무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일 단위로 업무를 기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대에 따라서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매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면 월요일에는 레퍼런스 검색, 화요일에는 레퍼런스 정리,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일정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소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는 노션이라고 하는 어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 조금만 배우시면요, 훨씬 더 데이터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툴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업무 관리를 하고 스케줄 관리를 할 때 아주 쉽게 공유할 수도 있고 수정도 간편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는요, 업무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업무를 종료했다면 종료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에요. 종료한 결과물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내 업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일을 하고 나서 최종 검토를 하려면 되게 짜증나고 귀찮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어차피 이거 직장 상사가 검토하겠지, 검토는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거는 일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최종 검토하는 시간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일정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20일이 마감일이다. 그러면 17일까지 마감을 하고 17일, 18일 날 수시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20일이 마감일이라면 최소 5일 전에 종료를 하고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마무리 시간으로 놔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원래 꼼꼼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래 꼼꼼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물을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꼼꼼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다 꼼꼼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종 제출 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검토를 많이 할수록 보이지 않았던 실수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검토하다가 이번만 검토를 안 했는데 하필이면 크게 사고 쳤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만 지각했는데 꼭 직장 상사한테 걸려요. 이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실수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상사는 매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 걸린 게 아니고요, 항상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실수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지각하는 것도요, 직장 상사가 항상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 한 번 실수할 때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는 거를 상사는 항상 알고 있다. 마지막 검토를 할 때 그냥 훑어보지 마시고요, 체크리스트에 맞춤법 검사 혹은 규격 체크, 원본 비교, 파일 첨부 확인, 크로스 체크 요청,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냥 검토하기 이렇게 적으면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잊어버려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요, 따로 시간을 내세요. 대부분 업무를 할 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멀티로 진행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나는 걸 또 창을 띄워서 일을 하기도 하고, 급한 업무 지시가 오면 또 다른 창을 띄워놓고, 이렇게 업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집중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거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 오후에는 바쁜 업무들이 많아요.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인들이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로 오전 10시 반부터 점심시간 전으로 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집중을 할 때는요, 카톡이나 메시저는 꺼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빨리 보고하세요. 그리고 실수를 빨리 인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수를 하면 실수한 걸 보고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잘 넘어가면 상사도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 패턴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실수한 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실수한 것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직장 상사한테 가세요. 그래서 보고하세요. 실수를 걸릴까봐 보고 안 하고 그리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모르는 게 있으면요, 넘겨짚지 말고 반드시 질문하고 체크하세요. 일 못하는 사람은요, 질문하는 법도 모르거든요. 실수를 보고할 때는 어떤 실수인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실수를 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직장 상사가 이 실수하게 된 그 히스토리,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서 보고하면 훨씬 이 실수를 수습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실수를 어떻게 수습할지 준비할 수 있으면 그 보고할 때 실수를 했어도 직장 상사한테 수습하는 것까지 보고하게 되면 분명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더라도 좋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변명만 하는 거, 사실은요, 제가 체크한다고 체크를 했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이러면서 막 그 변명을 한다거나, 사실 그때 제가 이걸 하고 있었는데 동료 누가 자꾸 이걸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체크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남 탓을 한다거나, 이렇게 변명만 하고 수습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내에서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요, 실수할 수 있을 가능성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빠르게 윗선에 보고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 사과를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를 누군가는 수습하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수습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는 실수를 되짚어보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 한번 해보세요. 실수를 수습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업무에서 이 실수를 한 게 이 업무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면 업무 프로세스에 넣어놓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 예약을 담당했다면 예약을 해놓고 혼자 예약했다는 사실을 혼자만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보고를 안 하고 혼자만 예약해놓고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회의실 예약을 한 후에 보고를 하고 나서 회의 일정을 알려주는 업무까지 주어졌다는 걸 몰랐다가 알게 됐다면 회의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문자, 이메일, 팀 캘린더, 팀 메시지를 활용을 해서 팀원들이 인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회의실 이렇게 예약했습니다. 제가 팀원들한테 다 알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장소, 시간, 주제까지 다 전달하는 거죠. 업무 과정이 누락되었거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하게 된다면 자신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업무 리스트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업무 실수가 발생한 원인을 되짚어보고 그 원인을 차단하고 그리고 내 업무 리스트 안에 집어넣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과정을 점검해서 실수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를 대하는 태도예요.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수했다는 점을 지적받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지 라던가,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라던가, 아니면 이런 건 안 시켰잖아 라든가. 사실 내가 하는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게 나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업무를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업무까지 고려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협업의 문제거든요. 협업 못하는 것도 능력이 없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 실수도 문제지만 그 태도는 진짜 더 큰 문제거든요. 실수해서 팀의 스케줄이나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실수했어도 제대로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실수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실수를 대처하는 그 태도가 결국 나의 실력이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